안녕하세요. 진짜 인생은 40부터 진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두 곳, 부산 현대미술관과 다이닝펍 나다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고고! 여기 부산 현대미술관은 가수 정재영님의 인스타를 보고 우연히 알게 된 곳이었는데요. 인스타에서 미술관 건물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저는 한국에 가면 꼭 가보리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실물로 보게 된 미술관. 건물 외벽 자체가 패트릭 블랑의 수직 정원이라는 작품이라는데 철새 도래진 을숙도와 딱 맞아떨어지는 컨셉이었습니다. 와,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건물이라니. 자연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드디어 미술관에 입장했습니다. 입구에는 커다란 유리벽이 있었는데요. 그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마치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어둠에서 보기라는 주제의 2024년 부산 비엔날레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주제인 어둠은 우리가 처한 공경, 어두운 역사, 알 수 없는 곳을 항해하는 두려움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상 깊게 본 작품은 육성남 작가님의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시리즈였습니다. 일제에 맞서 죽음을 불사하고 독립투쟁에 나섰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용맹하고 결의에 찬 눈매를 보면서 작가님께서 단지 초상을 그린 게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과 고뇌, 열망을 응축시켜서 그림에 담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 자신한테 던져보았는데, 저는 감히 저분들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1980년, 90년대 사진가 서영걸 님이 촬영한 글리치 바리케이드라는 개인전에서는 노동운동가들의 투쟁하는 모습들 위로 함께 촬영된 비컷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짐작해 하는 사진들은 정신없이 흔들리고 노출이 맞지 않거나 이중 촬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이 사진들이 저에게는 낯설지가 않은 걸까요? 아마 40여 년이 지난 미래에는 촛불과 응원봉을 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전시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작품은 김경화 작가님의 무명옷을 입은 사람들과 조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록달록 너무 아름다운 색감과 모양에 가까이 가보았는데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고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무명옷을 입은 사람들에는 무명천에 물들인 들풀과 꽃, 나비와 나무가 여럿 겹쳐 보이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지 중 하나인 부산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의 풀과 꽃이라고 합니다. 학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전국적으로 160여 곳,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2021년 처음으로 발굴이 있었다던 동매산 학살지 흔적을 찾아 한참을 헤매던 작가님은 마땅한 표식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피, 얼굴 위로 번져갔을 꽃과 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두원 작가님의 관역과 총으로 표현한 공작색, 건셀러 피콕도 강렬한 색상과 위트 있는 메시지가 신선하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난파된 해적선을 테마로 한 작품인 정유진 작가의 망망대해로. It's a drone. 송천 스님의 관음과 마리아, 진리는 우리 곁을 떠난 적 없다. 관세음보살의 화려함과 성모 마리아의 간결함은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지만 사랑과 평화와 같은 자애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실눈을 뜨고 온몸의 촉각과 후각,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작은 빛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스스로 촛불이 되어 주변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촛불 같은 사람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작은 빛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나와 뒤편의 야외 조각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열심히 걸었으니 드디어 저의 최애 식당을 향해서 출발! 다이닝펍 나다는 국제시장 골목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빈티지한 매력에 카메라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에도 감성이 넘쳐나는 그림들과 고양이 사진들이 많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 네 분이 직접 그리고 찍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따뜻하고 앤티크한 인테리어를 보고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양한 전등과 조명, 우아한 커튼,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도 두 분의 정성이 담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바로 이 빨간 벽. 색감이 너무 독특하고 좋아서 여쭤보니 이 또한 사장님 네 분이 직접 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된 메뉴도 있어서 편했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그리셨다는 이 와인 메뉴는 솔직히 가방에 살짝 넣어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다른 와인을 주문할 때마다 와인잔도 다시 세팅해 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예쁜 그릇의 플레이팅도 너무 완벽해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 신선한 시저 샐러드 좀 보세요. 소갈비살 스테이크와 이베리코 돼지 목살 스테이크, 초리조와 해산물이 곁들여진 올리브 파스타까지 말 그대로 피스트를 즐겼습니다. 레스토랑 한켠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그리신 정말 독특한 고양이 그림 엽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호주에 두고 온 저희 냥이들이 너무 그리운 밤이었습니다. 솔직히 모든 게 너무 좋아서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던 다이닝펍 나다. 우리 햇살님, 달빛님께 공유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반짝반짝 빛나봐요. 파이팅!